실제 이런 케이스는 한 3억 정도만 해서 투자 가능해요. 완전 포트폴리오가 나오네요. 네. 10억 10억 가지고도 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부동산의 워너 부동산 시간입니다. 우리 엔터테이너 분들이 꿈꾸는 워너비 부동산을 듣고 직접 조언해드리는 컨텐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엔터테이너는 바로 어린이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인데요. 특히나 어린이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에서 또 주인공 역할을 했고요. 저와는 급식걸즈 뮤지컬에서 함께 활동했던 배우인데요. 일단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급식걸즈에서 간식걸즈의 진보라를 하고 있는 유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부동산을 갖고 싶다 이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약간 고층 아파트인데 만약에 한 3, 40층짜리의 아파트에서 어떤 22층 정도인데 집 평수는 한 지금은 2명이서 사니까 애기 계획이 있다면 한 31평 정도인데 지역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좋기는 허나 네. 사실 그거를 매매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 살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경기권도 저는 좋기는 한데 이제 남편이 서울권에서 워낙 서울에서 너무 오래 계속 살았던 분이다 보니 서울을 오빠는 선호를 하고 저는 경기도에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서울로 제가 일을 왔다 갔다 하니 서울이면 좋겠지만 경기도도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수원, 안양 거기까지 쪽에도 생각을 한다. 신축 아파트로 근데 그 정도 이제 고층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를 매매 그 정도 평수를 하려면 적어도 요즘에 보면 한 6억에서 한 10억 뭐 맞습니다. 이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집 말고 또 뭐 혹시나 뭐 그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할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살고 있는데도 충분히 둘이 살기에는 좀 나쁘지는 않아서 남편과 저의 이제 마음이 합쳐진 어떤 그런 것은 그 돈이 생긴다면 6, 7억 뭐 혹은 10억이 생긴다면 그쵸. 그거는 투자로 돌리고 최대한 그치.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살다가 네. 그것이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그때 또 이후에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직 당장은 늦지 않을 것 같다. 네네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젊은 그래도 부부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욕심은 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럼 일단 집부터 갖고 싶은 거죠. 네. 집부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10억 정도가 생겼을 때 다른 뭐 수익형 그러니까 집은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한 10억 정도의 그 자산이 쌓였을 때 그 돈으로 투자를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럼 저희가 한번 알아봐 볼게요. 오! 네, 나중에 이제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좋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유지 양이 또 생긴 거와 다르게 얼마 전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신혼부부인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신혼부부답게 아직까지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역시나 아파트,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서울권도 너무 좋지만 경기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분명히 내 집 마련, 집과 관련된 아파트 전망인데요. 박사님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나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권부터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많고 이와는 반대로 정부에서는 대출 조이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우리 요즘 그 유지 양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의 그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로망이 자기 집을 갖는 거. 그렇죠. 그죠. 예. 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 다 똑같은 생각이죠. 집 없는 서러움 겪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무조건 돈이 생기면 집 한 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의 공통점,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부자들의 공통점이요? 그렇죠. 몇십억 되는 그 주택이 그러니까 올랐죠, 가격이. 그렇죠. 자기가 그 처음에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한 7, 8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20억, 30억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깔고 앉아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고민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조금 투자에 눈을 뜨신 분들은 이때 엑시스를 하시고 이거를 또 다시 빌리는 거예요. 내가 팔고 매수자한테 내가 다시 살겠다. 거주는 계속 하겠다. 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남는 자금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주택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지금 심리가 지금 그 기조가 깔려 있는데 내렸을 때도 있었고 이제 올랐던 가격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한 40%까지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그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이 코로나 정점 때 그때 가격을 지금 계속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고점을 찍은 데도 이제 상당히 많고 어쨌든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투자한다는 이 자체가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집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가 살고 싶은 데가 투자 가치가 있냐. 보통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낡고 쓰러져가는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내 살기에는 좀 그 거주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는 곳은 잘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가서 살고 빌려서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죠. 투자를 염두에 두고 주택을 소유를 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앞으로 부동산 전망 같은 거는 계속해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들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또 마인드셋 자체를 좀 더 부동산 투자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마인드셋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지 양도 물론 내 집 마련도 꿈이겠지만 결국에 나중에 그러한 자금이 모인다면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권이다 보니까 뭐 한 6억대에서 10억대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억 정도 본인에게 자금이 마련이 됐다 했을 때 투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10억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큰데 부동산에서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을 뭘 써라. 서울에서는 서울 경기권에서는 집 한 채 대출 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 한 중급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데 지금 평균 가격도 지금 대단히 많이 올랐죠. 10억 가지고 뭘 할 것이냐. 10억 가지고 대출 없이 그냥 집 한 채 사면은 끝나는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전세를 한다고 하면은 5, 6억 정도 해가지고 살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월세로 한다고 하면은 또 한 1, 2억 정도 보증금에 나머지는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캐시가 돌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결정을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이때 자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제 시기잖아요, 그죠? 모아야 되고 잘못하면 이제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주택 하나만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택 한 채 소유. 그럼 이 한 채가 자산 가치가 있으려면은 팔아야 되거든요. 결국 돈으로 만들어야 자기 수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계속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 빌려서 이제 하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10억으로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쪽에서는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10억으로 이제 아파트 집 마련이 아니라 뭔가 10억으로 건물주가 된다. 뭐 꼬마 빌딩에 투자한다 했을 때 혹시 그러한 프로젝트라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면 요즘 말씀하셨다시피 집 한 채 가격이 보통 10억대에서 뭐 12억, 15억까지 뭐 가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갖고 있을 때 다들 많은 분들이 아파트만 생각하고 네. 계시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주가 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파트가 아니다 했을 때 10억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은 10억을 가지고 꼬마 빌딩도 서울 경기권에는 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몇 억 정도만 해도 작은 꼬마 빌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예, 서울로 치면은 뭐 한 50억 정도 되는 규모가 10급으로 내려가면은 한 3분의 1 정도. 네. 네, 그러니까는 50억짜리가 아니고 한 15억 10억, 20억 그 사이에 매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살려면은 저는 이제 적정한 투자 금액을 전체 금액의 저는 6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꼬마 빌딩을 예, 이제 그렇죠. 가지려면 예. 60% 정도는 그럼 20억짜리라고 하면은 60%가 되면은 12억 정도. 12억이 네. 15억이면은 뭐 한 8억 정도 네. 되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네. 조언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이런 꼬마 빌딩들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수익률은 괜찮아요. 서울이 뭐 지금 3%대 임대 수익률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한 6%대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가지고 있고 강남에 투자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매매 차익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정말 좋은 입지가 아니면. 네. 네, 그럼 지방의 그런 입지에 잘 고르면은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데 그럼 살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매덕을 그런 지방에서 그런 수요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네, 그럴 수 예, 있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네. 그걸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지방에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이 틈새 시장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억짜리가 15억으로 매각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 가능한 거죠. 또. 14억이 되는 사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대를 잘 맞춰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면 될 텐데 대개 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임대를 높일까 이런 생각들을 잘 못 하세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방에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살기는 또 멀리서 산다, 네. 서울에서 산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알죠. 그리고 또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매입을 해서 약간의 개선을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높이면은 가치 있는 건물이 된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싸게 예를 들어 15억에 사가지고 정말 원래 있던 가치 담보 가치인 한 23억 정도만 맞췄다. 네. 그 정도만 수익률로 살렸다라고 해도 그 차익이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 이런 케이스는 한 3억 정도만 해서 투자가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10억에서 3억 정도는 꼬마 빌딩에 투자한다. 예. 가능한 얘기죠. 오. 그리고 서울에서도 내가 사는 주택을 전세로 하게 되면은 요거하고 전세 하나밖에 안 되지만 내가 월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보증금은 걸리고 네. 예, 그러면은 두 개만 해도 5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아파트에 매입을 하는 투자를 한다. 네. 그래도 1주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 되는 거를 내가 매입을 해서 전세로 준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완전 포트폴리오가 나오네요. 네. 10억 가지고도 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시작된 질문이 이제 집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집값 오르는 것만 상상하면서 네. 그 정말 눌러 앉아서 그때만 그냥 기다리고 있고 네. 나의 자산은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데 사실 투자적인 마인드만 살짝만 바꿔도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지 양에게 뭐 마지막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이제 해드리자고 하면은 네. 투자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정말 남들이 안 사는 그때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럴 때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 10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업용으로 해서 남들이 한 번 할 때 3번, 4번 할 것인지. 예. 투자는요, 이 수익이라는 거는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아, 그러겠죠. 예. 예. 많이 하면은 이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네. 이런 마인드를 조금 더 기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정리하자면 이제 부자들의 공통점, 집과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저는 둘 다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뜨끔했던 주제.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 집 마련 그리고 차 소유에 대한 굉장히 그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표준인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가치 그리고 투자의 성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지 양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